아줌마, 이런 게 요즘 서예예요? 차라리 프린터로 뽑는 게 낫겠네요. 32살 보조 강사 박성민의 말에 서예원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40년간 갈고 닦은 전통 서예를 두고 저런 말을 듣다니요. 성민 씨,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다른 수강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박성민은 비웃듯 말했죠. 요즘은 디지털이에요. 아날로그는 구식이죠. 그날 밤 딸 소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온라인 서예 커뮤니티 해보세요. 엄마 실력이면 금세 유명해지실 거예요. 소영의 제안으로 시작한 SNS 활동. 전국 각지의 서예 애호가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활력을 찾았던 저에게 호주에서 온 따뜻한 메시지 하나가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온화한 목소리의 주인 윌리엄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진실을 알게 될 줄은요. 저는 김명화라고 합니다. 올해 67세, 남편 영수를 떠나보낸 지 3년이 지났어요. 아침마다 혼자 차를 우리며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일상이 되었죠. 40년간 함께한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딸 소영은 광고회사를 운영하느라 바쁘고 가끔 안부 전화나 받을 뿐이었어요. 그런 제게 유일한 위안은 서예였습니다. 20대부터 시작해 40년 넘게 붓을 잡아온 서예는 제 인생 그 자체였거든요. 동네 서예원에서 주 3회 강의도 하고 전시회에도 꾸준히 참여했어요. 하지만 요즘 서예원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젊은 보조 강사 박성민이 들어온 뒤로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그는 현대 캘리그래피를 전공했다며 은근히 전통 서예를 깎아내리곤 했거든요. 김 선생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클래식한 서체 안 좋아해요. 트렌디한 게 필요하죠. 성민의 말에 뭔가 마음이 불편했지만 나이 차이도 있고 해서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 소영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SNS 한번 해보세요. 엄마 서예 작품들 너무 아까워요.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즘 시니어들도 다 하세요. 소영의 도움으로 SNS 계정을 만들고 제 서예 작품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첫 게시물은 마음이라는 글자였어요. 정성스럽게 쓴 서예 작품에 이런 글을 적었죠. 40년간 붓과 함께한 67세 할머니의 첫 게시물입니다. 서예는 마음을 담는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놀랍게도 좋아요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전국 각지의 서예 애호가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고 젊은 사람들도 관심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글씨 정말 멋져요. 전통 서예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따라 써보고 싶어요. 매일 조금씩 팔로워가 늘어났고 제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새로운 활력을 느꼈습니다. 혼자 있던 시간들이 이제는 온라인 친구들과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특별한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윌리엄이라는 이름의 계정에서였어요. 안녕하세요. 김명화 선생님. 호주에서 한국 전통 서예를 공부하고 있는 윌리엄입니다. 선생님의 작품을 보며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혹시 서예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프로필을 보니 호주 시드니에 사는 50대 남성이었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적혀 있었고
서예 관련 게시물들도 여러 개 올려놨더라고요. 정중한 메시지에 마음이 좋아져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윌리엄 씨. 멀리 호주에서 우리 전통 서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언제든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렇게 윌리엄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이 진실은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윌리엄과의 메시지는 점점 빈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예 기법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일상 이야기들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명화 씨, 오늘 제가 쓴 사랑 글자 어떤가요? 선생님 가르침대로 획순을 지켜서 썼어요. 아주 좋아요, 윌리엄 씨. 붓의 강약 조절도 많이 늘었네요. 서예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그런데 명화 씨는 어떻게 서예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윌리엄은 제 과거 이야기에도 관심을 보였어요. 젊은 시절 서예를 배우게 된 계기, 남편과의 추억, 딸을 키우며 겪었던 일들까지. 누군가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명화 씨의 인생이 서예의 작품처럼 아름다우시네요. 남편분께서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윌리엄의 메시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남편이 떠난 후 이런 위로를 받아본 게 언제였던가 싶었거든요. 한편 서예원에서는 박성민과의 갈등이 계속되었어요. 그는 제가 SNS를 한다는 걸 알고 나서 더욱 도전적으로 나왔어요. 김 선생님도 요즘 세상에 발맞추시네요.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젊은 감각이 중요한데 성민의 비아냥거림에 상처받을 때마다 윌리엄의 따뜻한 메시지가 큰 위로가 되었어요. 명화 씨,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믿는 게 더 중요해요. 당신의 작품에는 진정성이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윌리엄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활, 취미, 그리고 외로움까지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사실 저도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어요. 명화 씨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져요. 같은 처지라는 동질감이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어요. 매일 아침 윌리엄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게 하루 일과가 되었고, 밤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그에게 전하곤 했어요. 어느 날 윌리엄이 자신의 사진을 보내왔어요. 인자한 미소의 서구 남성이었는데 뭔가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제 모습이에요. 명화 씨의 사진도 보고 싶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최근에 찍은 서예 작품과 함께한 사진을 보냈어요. 아름다우시네요. 사진으로도 명화 씨의 품격이 느껴져요. 이런 식으로 3개월이 흘렀어요. 윌리엄과의 교류는 제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고 SNS 활동도 더욱 즐거워졌습니다. 팔로워도 1000명을 넘겼고 제 작품을 보고 서예를 배우고 싶다는 젊은 친구들도 생겼어요. 혼자였던 노년의 삶이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윌리엄이 제게 보낸 사진들, 그 따뜻한 메시지들, 모든 것이 정교하게 계획된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윌리엄과의 관계는 더욱 특별해졌어요. 단순히 서예를 매개로 한 교류를 넘어서 진정한 친구,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감정이 생겨났거든요. 명화 씨, 한국의 가을이 그립네요. 젊을 때 한국에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윌리엄 씨도 한국에서 공부하셨어요? 네, 20대 때 서울대학교에서 동양 철학을 전공했어요. 그때 서예와 처음 만났죠. 윌리엄의 이야기는
점점 구체적이고 생생해졌어요. 한국 생활의 추억, 좋아했던 음식, 자주 갔던 장소들까지. 마치 정말로 한국에서 살았던 것처럼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인사동의 작은 서해용품점에서 첫 붓을 샀던 기억이 나요. 그 할아버지께서 붙잡는 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윌리엄에 대한 신뢰는 더욱 깊어졌어요. 단순히 외국인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문화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제 SNS 활동은 점점 활발해졌어요. 윌리엄이 제 작품들을 해외에도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더욱 열심히 했죠. 명화 씨의 작품을 호주 한인 커뮤니티에 소개했더니 반응이 뜨거워요. 여기서도 전시회를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몇 명의 호주 거주 한인들이 제 SNS에 방문해서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제 작품의 해외 진출 가능성까지 보이니까 정말 신나더라고요. 딸 소영도 제 변화를 긍정적으로 봤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SNS 하시길 잘했네요. 응,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 그 중에서도 특히 윌리엄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딸에게는 좋은 친구 정도로만 소개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더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67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내 마음이 살아있다는 게 기뻤어요. 윌리엄 씨, 언젠가 한국에 다시 오실 계획은 없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윌리엄의 답변이 왔어요. 사실 내년 봄에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때 명화 씨를 직접 만나뵐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 메시지를 받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윌리엄을 만날 수 있다니.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목소리일까? 상상만으로도 설렜어요. 그날 밤 거울 앞에서 오랜만에 제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67세의 나이답게 주름도 있고 머리도 희끗희끗했지만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게 보였어요. 윌리엄을 만날 날을 생각하며 새 옷도 준비하고 서예 작품집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에게 보여드릴 최고의 작품들을 골라서 정성스럽게 정리했죠. 서예원에서 박성민이 또 시비를 걸어왔지만 이제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윌리엄이라는 든든한 지지자가 있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김 선생님,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좋은 일 있으세요? 다른 수강생의 물음에 미소로 답했어요. 네,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만남이 절대 이뤄질 수 없는 허상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허상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제 곁에 있었다는 것을요. 겨울이 되면서 윌리엄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매일 아침 그의 좋은 아침이에요. 명화 씨라는 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는 좋은 꿈 꾸세요 라는 인사로 하루를 마감했어요. 명화 씨, 한국은 지금 눈이 왔나요? 여기 시드니는 여름이라 더워요. 한국의 겨울이 그리워져요. 계절의 차이까지 자연스럽게 언급하는 윌리엄의 메시지에 더욱 신뢰가 갔어요. 정말로 호주에 살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오늘 첫눈이 왔어요. 창밖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어 보내드릴게요. 눈 내린 정원 사진을 보내자 윌리엄이 감탄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명화 씨가 계신 곳은 천국 같아요. 꼭 그곳에서 함께 눈을 보고 싶어요. 이런 로맨틱한 메시지들이 오고 갈 때마다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나이가 67살이어도 여자의 마음은 똑같더라고요. 그러던 12월 어느 날 윌리엄에게서 조금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명화 씨,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요. 한국 방문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사실 사업상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에 있는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취소한다고 해서 자금이 묶이게 되었어요. 윌리엄의 걱정스러운 메시지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한국 방문이 무산될까봐 걱정되기도 했고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고마워요, 명화 씨. 당신의 따뜻한 마음만으로도 힘이 나요. 며칠 후 윌리엄에게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왔어요. 명화 씨,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잠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 있는 거래처 문제 때문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요. 꼭 갚을게요. 그 순간 잠시 망설여졌어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쌓아온 신뢰, 그의 따뜻한 말들, 그리고 곧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망설임을 이겼어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3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서.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았지만 남편의 보험금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무엇보다 윌리엄이 곧 한국에 와서 직접 만날 수 있다면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계좌 알려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영화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천사 같은 분이에요. 꼭 갚을게요. 그날 오후 윌리엄이 알려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송금할 때 은행 직원이 확인을 여러 번 했지만 윌리엄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송금 완료했어요. 어려운 일 잘 해결되길 바라요. 정말 감사해요, 명화 씨.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한국에 가면 최고의 선물로 보답하겠어요. 그날 밤 윌리엄을 도울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진정한 친구라면,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뿌듯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송금 후 3일이 지나도 윌리엄에게서 연락이 없었거든요. 평소라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말이에요. 윌리엄 씨, 괜찮으세요? 메시지를 보내도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은 없었어요. 점점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럴 리 없다고 자신을 달래려 했어요. 6개월 동안 쌓아온 우정이 거짓일 리는 없다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윌리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윌리엄에게서 연락이 끊긴 지 2주가 지났어요. 처음에는 바쁘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불안이 커져갔어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메시지를 기다렸지만 오는 건 광고 메시지뿐이었어요. 그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락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윌리엄 씨, 정말 걱정돼요. 답장 좀 해주세요. 계속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어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딸 소영이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혹시 최근에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낸 적 있어요? 응.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엄마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는데
300만 원이 해외로 송금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딸에게 윌리엄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엄마, 설마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한테 돈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결국 윌리엄과의 모든 이야기를 딸에게 털어놨어요. 6개월간의 교류, 쌓아온 신뢰, 그리고 300만 원 송금까지. 엄마, 그게 로맨스 사기예요. 소영의 말에 몸이 떨렸어요. 로맨스 사기라니. 설마 윌리엄이 저를 속였단 말인가요? 아니야. 윌리엄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6개월 동안 진심으로. 엄마, 정신 차리세요. 온라인에서 만난 외국인이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100% 사기예요. 딸의 단호한 말에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6개월 동안의 달콤했던 기억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럼 윌리엄과의 모든 대화가 거짓이었다는 거야. 네, 엄마. 사기꾼들은 몇 달씩 신뢰를 쌓아서 큰 돈을 뜯어내요. 그날 밤 윌리엄과 주고받았던 모든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이제 와서 보니 너무도 전형적인 로맨스 사기의 패턴이었더라고요. 외로운 중년 여성에게 접근해서 따뜻한 관심을 보이고 신뢰를 쌓은 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만들어 돈을 요구하는 바보 같은 김명화야. 67살 먹고 이런 사기에 당하다니. 밤새 울면서 자책했어요. 300만 원도 아까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6개월 동안 느꼈던 따뜻함과 설렘이 모두 가짜였다는 사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어요. 하지만 담당 경찰관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해외 송금 사기는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송금하신 거라. 결국 돈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서예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김 선생님, 이거 뭐예요? 수강생 한 분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화면에는 제가 비키니를 입고 있는 사진이 떠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제가 이런 사진을 찍은 적이 없는데. 서예원 단톡방에 누군가 올렸어요. 김명화 선생님의 진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얼굴이 분명한데 몸은 전혀 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제 얼굴을 다른 사진에 합성한 거였죠. 이건 가짜예요. 제가 이런 사진을 찍을 리 없잖아요. 하지만 이미 서예원 단톡방에 퍼진 사진 때문에 분위기는 어색해졌어요. 나이 드신 수강생들은 당황스러워했고 젊은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그때 박성민이 나타났어요. 어머,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이렇게? 성민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제 직감으로는 뭔가 이상했어요. 성민 씨, 혹시 단톡방에 이상한 사진 올라온 거 봤어요? 아, 그 사진 말씀이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요즘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일이 종종 있다더라고요. 딥페이크라는 단어를 들으니 조금 안심되었어요. 그럼 사람들도 가짜라는 걸 알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며칠 후 또 다른 합성 사진들이 나타났고, 이번엔 더욱 선정적이었어요. 제 SNS 계정까지 해킹당해서 이상한 글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명화 씨는 겉보기와 달랐어.
67세 할머니의 반전 매력. 이런 악성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응원해 주던 팔로워들마저 등을 돌리는 것 같아서 정말 힘들었어요. 딸 소영이 달려왔어요.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누가 이런 짓을? 나도 모르겠어. 윌리엄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이런 일까지. 소영이 제 핸드폰과 컴퓨터를 점검해 봤어요. 엄마, SNS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네요. 누군가 계정을 해킹한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일단 비밀번호부터 바꾸고 합성 사진들은 모두 신고 처리할게요. 그런데 소영이 뭔가 이상하다는 듯 말을 멈췄어요. 왜? 뭔가 이상해? 이 해킹이 너무 정교해요. 엄마의 일상, SNS 패턴, 심지어 자주 쓰는 단어까지. 엄마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 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저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혹시 서예원 사람들 중에?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엄마가 SNS 한다는 걸 알고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 그때 박성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는 현대 캘리그래피를 전공했다고 했고 디지털 작업에도 능숙하다고 자주 자랑했었거든요. 하지만 성민이 이런 악독한 짓을 할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서예원 원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명화 씨, 요즘 일 때문에 학원 분위기가 안 좋아요. 잠시 강의를 쉬는 게 어떨까요? 40년 넘게 서예를 해온 제가 합성 사진 때문에 강의까지 못하게 된 상황. 정말 억울하고 분했어요. 그날 밤 소영과 함께 범인을 찾아내기로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딸 소영과 함께 범인 찾기에 나섰어요. 소영은 광고회사를 운영하면서 디지털 관련 지식이 풍부했거든요. 엄마, 일단 시간 순으로 정리해봐요. 윌리엄 사기와 이 해킹 사건이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소영의 말에 따라 차근차근 정리해봤어요. 윌리엄과 처음 연락을 시작한 시점, 관계가 깊어진 시기, 돈을 송금한 날, 그리고 합성 사진이 나타난 시점까지. 엄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윌리엄이 엄마에게 보낸 메시지들의 패턴을 보니까 소영이 윌리엄과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봤더니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윌리엄이 한국어를 너무 자연스럽게 써요. 외국인 치고는 문법이 완벽하고 특히 경어 사용법이 정확해요. 그게 이상해. 네, 그리고 한국의 세세한 문화까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인사동 서예용품점 이야기, 서울대학교 얘기. 이건 정말로 한국에서 오래 살았거나 아니면 한국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윌리엄이 실제로는 한국 사람이라면? 그럼 제가 6개월 동안 속은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면서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엄마의 일상을 너무 자세히 알고 있어야 가능한 해킹이에요. 소영이 더 깊이 조사해 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엄마, 윌리엄 계정에 사용된 사진들을 역추적해 봤더니 모두 인터넷에서 가져온 가짜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IP 주소를 추적해 보니 어디야? 한국이에요. 더 정확히는 우리 동네 근처에서 접속한 기록이 있어요. 동네 근처라니, 그럼 정말로 제 주변 사람 중 누군가가. 그때 소영이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찾았어요.
엄마, 서예원에서 찍은 사진들 혹시 누가 관리해요? 성민이가 SNS 홍보용으로 자주 찍어요. 왜? 합성에 사용된 엄마 얼굴 사진이 서예원에서 찍은 것 같아요. 각도나 조명이 점점 박성민으로 의심이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며칠 후 우연히 결정적 단서를 발견했어요. 서예원에서 성민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걸 봤는데 화면에 떠 있는 프로그램이 이상했거든요. 성민 씨, 무슨 작업 중이에요? 아, 이거요? 디지털 서예 합성 프로그램이에요. 전통 서예와 현대 디자인을 결합하는. 그때 성민의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이상한 폴더명을 봤어요. 김명화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는 폴더였죠. 성민 씨, 저와 관련된 폴더가 있네요. 아, 그게 선생님 작품 정리용이에요. 성민은 당황하며 급히 화면을 끄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폴더 안에 제 사진들이 여러 개 보였거든요. 그날 밤 소영과 함께 성민에 대해 더 조사해 봤어요. 엄마, 박성민 SNS 계정을 봤는데 호주 관련 게시물이 많아요. 그리고 영어도 꽤 잘하는 것 같고. 설마 성민이가 윌리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엄마에 대한 원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민과의 과거를 되짚어보니 여러 갈등 상황이 떠올랐어요. 제가 전통 서예를 고수하면서 그의 현대적 접근을 은근히 무시했던 것들, 서예원에서의 주도권 다툼. 그래도 이런 악독한 짓을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지만 증거들은 점점 성민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확신을 얻기 위해 함정을 만들기로 했어요. 딸 소영의 도움으로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어 성민을 시험해 보기로 한 거죠. 성민 씨, 제가 새 계정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성민은 친절하게 도움을 제안했지만 저는 그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했어요. 며칠 후 소영이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어요. 엄마, 박성민 컴퓨터에서 메타데이터를 추출했어요. 윌리엄 계정에서 보낸 사진들이 성민 컴퓨터에서 편집된 거예요. 정말?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민이 엄마를 얼마나 질투하고 있었는지 알겠어요. 소영이 보여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민은 제 SNS 활동이 성공적이 되는 걸 못마땅해 했고, 특히 전통 서예가 주목받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의 성공을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이라는 가짜 인물로 엄마를 속이고 돈까지 빼앗은 후에 2차 가해까지 한 거죠. 이제 대결할 시간이었어요. 서예원에서 성민과 마주 앉았을 때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성민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네, 무슨 이야기요? 윌리엄 이야기요. 그 순간 성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죠. 윌리엄이 누구예요? 호주에 사는 저에게 300만 원을 빌려간 그 사람 말이에요. 아, 그 사기꾼 말씀이세요? 정말 안 됐어요. 성민은 끝까지 모르는 척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죄책감과 당황함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성민 씨는 호주에 가본 적 있나요? 네. 왜 갑자기? 윌리엄이 한국에서 공부했다고 했거든요. 서울대학교에서 동양 철학을 전공했다면서요. 성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성민 씨도 서울대 출신이시죠? 동양 철학과는 아니지만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성민 씨가 윌리엄이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성민의 태도가 돌변했어요.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왜 그랬어요? 300만 원이 그렇게 필요했나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민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서예원 안이 조용해졌죠. 선생님이 뭐 그렇게 대단한 줄 아세요? SNS에서 주목받는다고 우쭐대시고. 전통 서예가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가요? 성민 씨. 저는 현대 캘리그래피로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런데 늙은 할머니 하나가 SNS 몇 번 하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더라고요. 성민의 질투와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그래서 저를 속인 거예요. 속인 게 아니라 깨우쳐 드린 거예요. 온라인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늙은 사람이 설치면 안 된다는 걸. 제 마음을 가지고 장난친 거네요. 마음. 67살 할머니가 무슨 마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성민이 불쌍하기도 했어요. 성민 씨,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외롭고 누군가의 따뜻함이 필요했어요.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럼 합성 사진까지 만든 이유는 뭐예요? 그건 너무 나갔다고 생각해요. 죄송해요. 성민이 처음으로 죄책감을 드러냈어요. 그때 서예원 원장님과 다른 수강생들이 모두 모여들었어요. 성민이 한 일들이 모두 드러나자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런 나쁜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어. 하지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성민 씨, 제대로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한다면 경찰 신고는 하지 않을게요. 선생님, 대신 제 돈 300만 원은 돌려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성민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날의 대결 이후 성민은 서예원을 그만두었고 300만 원도 돌려받았어요. 그 일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SNS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하지만 당당하게 말이에요. 67세 서예가의 두 번째 도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게시물에 많은 응원 메시지가 달렸어요. 진짜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가짜를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죠. 박성민의 사기와 2차 가해로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온라인 세상의 위험성과 함께 진정한 소통의 가치를 말이에요. 며칠 전에는 정말로 호주에 사는 한인 할머니가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선생님 서예 작품 보고 감동받았어요. 저도 서예를 배우고 싶어요. 이번에는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눴죠. 진짜 따뜻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서예원에서도 다시 강의를 시작했어요. 새로운 젊은 보조 강사는 전통 서예를 존중하며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고 해요. 선생님, 전통과 현대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이제는 나이나 세대에 관계없이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지킨 건 300만 원이 아니라 내 삶의 존엄이었어요. 67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상처받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 지금도 매일 아침 붓을 들고 한 글자씩 써나가고 있어요. 그 글자들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이야기가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